자, 이번에는 생산 준비에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과정 중에 하나인 공정 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정 설계. 공정 설계라는 것은 뭐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설계는 물건의 최종 제품이 어떤 형태가 될 것이다라는 걸 정의한 거죠. 지금 모양도 정의하고 어떤 부품을 사용하고 무게는 어떻고 그런 것을 만드는데, 사실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최종 형상만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게 만드는 방법이죠.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정 설계라는 것은 바로 물건을 어떻게 만들 걸까를 결정하는 단계, 그 설계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정 설계를 제조, 생산의 어떤 설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한 우리가 설계는 제품을 만드는 설계였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제품을 어떻게 만드는 건가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생산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생산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설계의 끝부분 또는 설계와 생산이 융합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품 개발에서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공정 설계까지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공정 설계를 소개하면요, 공정 설계란 것은 제품 설계를 근거로 제품 방법을, 제조 방법을 기획하고 계획하는 활동이다. 그렇죠? 어떻게 만들 건가, 쉽게 말하면 물건을 어떻게 만들 건가 결정한 거죠. 그래서 무엇을 만들 건가를 설계에서 결정하고, 어떻게 만들 건가를 공정 설계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정이라는 것은, 이제 공정 설계니까, 공정이라는 것은 원자재를 성형해서 유명한 제품을 만드는 방법을 뜻합니다. 그래서 원자재를 성형한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겠죠. 깎아낼 수도 있고, 어떤 틀에 넣어서 이렇게 형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때려서 우리가 형태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성형해서 유용한 제품 형태를 만드는 걸 뜻하고요. 공정이라는 것은 공정 작업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공정은 공정 작업들이 어떤 순서로 될 거냐,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공정 작업은 단위 기계나 작업자에 의하여 공작물에 가해진 작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공정이라는 것은 물건을 어떻게 만드는지, 처음 재료부터 쭉 해서 부품 만들고 조립품 만드는 것 전체 과정을 뜻하고, 그 각 과정의 요소가 각각 공정 작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계획을 할 때 어떤 작업자 한 사람 또는 어떤 작업 기계 한 대를 중심으로 작업을 하면 우리가 작업 지시를 내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를 공정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계, 특히 우리가 주로 많이 이제 보는 것들이 기계 가공 조립 산업인데요. 여기에서는 그런 공정 작업의 종류로 주조, 몰딩, 절삭, 성형, 조립, 그리고 다듬질 공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것들은 우리가 제가 다음에 전공에서 생산공학이라는 걸 배웁니다. 그 생산공학에서 이렇게 주조가 뭔지, 몰딩이 뭔지 이런 각각에 대해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구성이 돼서 전체 공정을 이룬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설치할 거냐, 누가 할 거냐, 얼마나 시간이 걸릴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들이 결정하는 게 공정 설계라고 보면 됩니다. 공정 설계의 그 대상은 제품 제조에 소요되는 원자재, 공정의 절차 및 순서, 장비, 그리고 치공구와 측정 장치 설계 및 선택이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은 다 알 텐데, 여기서 치공구라는 것은 우리가 물건을 만들다 보면 물건 자체는 쓰이지 않지만 물건을 이렇게 고정하거나 움직이는 데 쓰이는 공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치공구라고 하고요. 측정 장치는 우리가 물건을 만들면서 이게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 데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공정이라는 게 나오면 그 공정에 필요한 인력, 그 다음에 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필요한 인력과 시간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인건비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뒤에서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 인건비가 굉장히 중요한 계산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글로 쭉 쓰는 것보다는 어떤 그림으로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좋기 때문에 공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공정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은 공정 설계의 결과는 공정 설계표와 공정도로 이루어집니다. 공정 설계표는 우리가 필요한 앞에 위에서 말한 뭐 원자재라든가 공정의 절차 및 순서, 장비 이런 것들을 쭉 서술한 표고요. 공정도는 그것을 어떤 그림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공정 설계표라는 것은 공작물을 제작하기 위한 설명서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플라스틱 모델, 프라모델이라고 보통 하죠. 그 비행기 같은 거 만들면 그 안에 꼭 이렇게 뭐라 그러죠? 하나 이렇게 종이가 하나 들어있죠. 그래서 그 종이에는 1번, 뭐 어떤 부품을 어떻게 조립하고 하는 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그거를 우리가 공정이라고 하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물을 제작하기 위한 설명서, 그게 공정 설계표고요. 그래서 공정 설계표에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어떤 소요 공정, 공정 순서, 그리고 기계 및 설비를 서술한 양식으로 공정 설계를 종합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 설계표에는 이런 정보들이 포함되는데요. 일단 공정 관리 정보, 그래서 공정 번호라든가 또는 뭐 언제 만들었다든가 언제 업데이트했다든가 그런 관리를 하기 위한 정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공정에 사용되는 부품들이 또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하는가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공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공구라든가 기계, 시설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정관리 정보가 어떻다라는 게 또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공정별로 이제 우리가 부품 번호처럼 공정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 번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기계라든가 어떤 작업자별로 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정 각 작업별로 어떤 작업을 어느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라는 게 다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품에는 이제 공정에 적용되는 부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작업은 작업 내용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생산 부서 번호라는 것은 누가 한다 그런 걸 표현하겠죠. 그래서 작업 내용으로서는 제조 공정, 공작물의 작업 부위, 그리고 기준 치수, 공정 치수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작업 내용이 예로 보면 플랜지에 직경 1 뭐 밀리리터, 그 다음에 오차가 0.005인 구멍 2개를 드릴 구멍으로 뚫고 리밍 작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작업자들이 그 위치에다가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계 및 공구가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역시 그 작업에 필요한 기계라든가 공구 또는 필요한 어떤 그 재료들 그런 것들을 소유를 하겠죠. 공정도라는 건 아까 그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림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프라모델에 보면 어떻게 조립하라는 게 말로만 설명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림으로 거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처럼 어떤 과정을 쭉 설명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공정도는 각 공정의 제품과 공정 작업을 그림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제공되고요. 공정도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제품 설계에서 나온 그림들, 즉 그 도면이겠죠. 또는 3D 모델은 전부 다 최종 단계, 제품의 최종 단계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품을 만들다 보면은 꼭 최종 단계의 제품 모양만 필요한 게 아니라 중간중간 단계에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도화지를 뭐 아마 여러분들 학교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도화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금을 그리고 잘라서 그걸 가지고 뭐 입항체를 만든지 했을 텐데, 그럴 경우에 최종 입항체도 필요하지만 그 처음에 종이, 그다음에 종이에 모양이 그려져 있고, 사실 입항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끝에 약간 이렇게 붙이는 부분도 필요하죠. 풀을 붙이는 부분.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면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입항체가 최종 완성된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산업에서도 이런 중간 단계의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공정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거기 예로 이제 판재 프레스가 나왔습니다. 방금 뭐 도화지 얘기랑 비슷한데요. 판재에다가 프레스를 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 때 한 번에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제품들을 모양을 조금씩 변화시켜서 결과적으로 최종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잘 정의해 놓지 않으면 사실은 그걸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공정도에는 이제 부가적으로 어떤 가공 위치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치공구 얘기했죠. 어디다 지지를 하고 어디를 이렇게 클리핑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은 제거되고 또 어느 부분은 이제 표면이 아주 거칠지 말아야 되니까 표면 거치기 같은 걸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내용이 바로 이 그 공정도에 표현되게 됩니다. 공정 설계 프로세스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한테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설계
이 그림 7-3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말한 내용인데요. 설계라는 것은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생산이라는 것은 주문을 받아서 언제 얼마나 생산할 건가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전공에 가면 뭐 생산 계획이라든가 생산 정보 시스템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배우게. 그럼 공정이라는 건 뭐냐면 이 두 가지를 연결한 거죠.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언제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인데 공정 설계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요 무엇을 생산할 것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공정 설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도 같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지만 결과적으로 이 생산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 공정 설계는 생산의 설계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현대에는 이 설계에서 이 두 개의 관계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여기까지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공정 설계. 그래서 특히 우리가 생산 준비라는 부분에서는 이 공정 설계 부분이 중심이 됩니다. 물론 공정 설계 외에도 이제 고객 서비스를 위한 우리가 기술 문서 출판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다루진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두 가지가 사실 대표적으로 생산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단계입니다. 그림 7-4가 있는데요. 그림 7-4에서는 공정 설계 프로세스를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쭉 우리가 설명을 한 내용들이 어떻게 어떤 일의 순서로 되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일단 설계에서는 이제 그 제품 도면이라든가 제품 스펙이죠. 어떤 설계 정보를 공정 설계에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정 설계에서 공정 설계자가 공정화 설계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런 일을 하는 부서 이름이 생산 기술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설계에서는 처음 제품을 만들 때도 정보를 주지만 설계 변경이라는 걸 합니다. 설계 변경이라는 것은 제품이 이제 설계가 다 끝나서 생산이 됐는데 그 사이에 또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정 설계를 끝나고요. 그럼 이 공정 설계가 아까 이제 생산하고 관계가 있던데 그냥 또 사실 생산에 그냥 전달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공정 설계가 일단 작업 표준이라는 것을 결정합니다. 작업 표준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 일을 할 때 어느 정도 숙련도 있는 작업자가 몇 시간에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노조들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이렇게 작업 표준이 결정되면 거기에 대한 임금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작업 표준을 결정할 때 너무 쉽게 하면은 쓸데없이 임금을 많이 줘야 되고 너무 또 빡빡하게 하면 그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면서도 박봉에 시달리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산업공학에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전공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인간공학이라든가 작업관리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부분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작업 시간이 나옵니다. 그 공정 설계에 대한 작업 시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공정 어떻게 만들 건가가 또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모여져서 생산 계획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생산 계획이라는 건 뭐냐면 주문이 들어오거나 뭐 산업에 따라서 미리 만들어 놓거나 해서 주문이 들어오면 언제 어떤 기계를 이용해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즉 진짜 생산이죠. 그래서 이거를 생산으로 보내주면 작업 지시가 되죠. 그렇게 만들어라. 그러면 이제 생산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공정 설계에서 나온 작업 표준이라든가 공정 설계의 과정 계획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게 되는 거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아래쪽에 보면 공구나 장비를 제작 구매해야 됩니다. 여기에 그 공정 설계가 끝나면 그래서 그것도 필요해서 그게 끝나면 그걸로 생산 준비를 하는 거죠. 어떤 공구나 장비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여서 다시 생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에 그림 7-3에서 말한 것처럼 크게 보면 설계, 공정 설계, 생산이지만 이 그림을 통해 보면 공정 설계에서도 생산으로 넘어가는데 약간의 뭐 작업 표준이라든가 그런 준비 작업 또는 공구나 장비의 제작 구매 같은 그런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특히 우리 산업공학에서 나중에 전공해서 배우는 부분들이 많아질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정 설계와 설계와의 관계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지금 방금 알아본 거는 이제 공정 설계하고 뒤에 생산하고 관계고, 지금부터 얘기해 볼 거는 이제 설계에서 그럼 공정 설계에 어떻게 정보를 주어야 되느냐. 그것도 이제 그냥 줄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림 7-4를 한번 보면은요. 그림 7-4를 보면 위에 것이 이제 설계에서 만든 우리가 예제로 많이 썼던 그 볼펜입니다. 그래서 볼펜을 보면 요 175B라는 요 볼펜을 만들기 위해서 뭐 스프링 캡 바디는 이제 머티리얼 001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이걸 제작하겠죠. 그 다음에 납, 뭐 그런 식으로 쭉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 아래 보면 이게 바로 공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머티리얼 01이 혼합이라는 공정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출이라는 공정. 혼합은 이제 재료를 섞는 거고, 사출은 어떤 틀에다가 이렇게 강한 압력을 넣어서 어떤 모양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척을 해서 바디가 만들어집니다. 즉, 요거는 설계에서 만든 거지만, 이런 것들은 설계가 정의하지 않고 생산 공정을 정의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스프링이나 캡이라든가 납은 A, B, C사, 즉 외부 회사에서 이제 사오는 거죠. 이렇게 사서 가지고. 그 다음에 D사에서 카트리지를 들여와서, 이건 중요한 거, 검사를 먼저 해서 들어와서 나중에 50번에서 조립, 60번에서 검사, 물리치료 B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요 위에 거는 설계, 최종 제품의 모양을 만든 거고, 요 아래 거는 공정 설계, 즉 어떻게 제품을, 그런 최종 제품을 만들어낼 거냐 하는 것을 그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공정 설계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부품들이 쭉 들어있죠. 그래서 이 설계에서 만든 부품들이 사실 요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지만,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요 위에 있는 설계랑은 조금 달라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요걸 베이스로 기반으로 하지만, 설계에서 만든 제품 구조라든가 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하지만, 역시 공정 설계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제품 구조나 그런 그 부품들, 또는 어떤 뭐 부품이라고 하지 않지만 우리가 액티비티라고 보통 하는데, 이런 공정들이 추가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제품에 뭐를 바꿨다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이쪽에서 파악을 해야 되고, 그걸 따라서 여기도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따로 놀아서는 안 되고, 얘랑 어떤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정보 시스템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림 7-5에서는 이제 그 표시했지만, 7-6에서는 요걸 다르게 좀 표현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이걸 T에서 이렇게 표현할 건데요. 7-5에서 잘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네모로 되어 있는 건 부품이나 제품들이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로 그 아래다가 이렇게 우리가 우리가 액티비티라고 하는 공정들을 포함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바디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머티리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혼합, 사출, 세척, 이런 공정들이 필요하다. 요게 하나의 부품처럼, 즉 요게 이제 하위 부품처럼 합쳐지고 얘랑 합쳐져서 요게 만들어진다, 그런 거고요. 다시 175P 최종 만약 볼펜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부품과 이런 조립 검사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의 어떻게 보면 액티비티, 어떤 단위 공정 작업들을 하나의 하위 부품처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곧 이제 숙제를 해야겠지만, 숙제에서 보는 숙제에서 T에다 표시할 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간단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곧 여러분들이 한 숙제에다가, 여러분들이 만든 그 제품, 숙제로 과제 B에서 만든 제품에다가 그걸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추가를 합니다. 그게 이제 코스트 엔지니어들이 하는 역할인데,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제품 비용 계산에서 다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